예. 이런 식으로 막 긁어요. 긁어하고 상품 올립니다. 팔릴까요? 예. 안 팔리죠? 안 팔립니다. 안녕하세요, 굿데디입니다.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도에는 작년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성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번 영상에서는요, 캐시백 리워드에 관련해서 다뤘습니다. 캐시백 받는 게 쉽진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캐시백을 통해서 마진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캐시백을 꼭 받아내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역별 쇼핑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쇼핑몰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쇼핑을 할 때 면세로 쇼핑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대한 비용이 적게 나오는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면세 지역에 위치한 배송 대행지를 통한 구매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를 기점으로 하는 미국의 서부죠. 미 서부 캘리포니아를 기점으로 하는 쇼핑몰, 그리고 미 동부 뉴저지를 기점으로 하는 쇼핑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고, 그 각각의 쇼핑몰에 대해서 쇼핑몰을 기점으로 잡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그런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부터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캘리포니아 쪽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 봅시다. 네, 이 정도는 알고 이해하자. 캘리포니아는 미국 서부에 있는 주고요. 인구는 약 4천만 명.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입니다. 주요 대도시는 잘 아시겠지만 LA,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샌디에고 등이 있습니다. 샌디에고는 멕시코와 국경이 닿아 있는 곳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할리우드가 LA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인근 애너하임에는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다른 주에 비해서 아시아계와 히스패닉계 인구가 많은 편이고, 캘리포니아와 가장 가까운 면세가 가능한 주는 바로 북쪽에 있는 오레곤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하고 오레곤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오레곤이 면세주잖아요. 오레곤으로 물건을 받아서 오레곤에서 바로 항공으로 날아와도 되고, 아니면 캘리포니아에서 항공으로 날아오는 방식, 또는 캘리포니아 자체 면세를 이용해서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바로 국제 배송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세일즈 텍스 면제, 캘리포니아에 전혀 거점이 없는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입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 배대지로 상품을 보내면 세금은 면제됩니다. 아마존에서 구입하는 상품이라도 아마존에 입점한 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으로 캘리포니아에 거점을 두지 않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의 제품이라면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렇지만 아마존에서 직접 상품을 보유하는 상품인 경우 캘리포니아 배대지로 상품을 보내면 각 카운티에 따라 다르지만 8에서 9%의 미국 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마존은 창고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 창고가 캘리포니아에 있으면 캘리포니아 배대지로 보내도 세금이 붙는다. 왜? 같은 주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캘리포니아에 있는 물건을 오레곤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일단 세금이 면제되겠죠? 그리고 나서 오레곤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거죠. 미국 오레곤, 델라웨어, 몬타나주에서는 판매세가 없습니다. 알래스카도 없지만 지역별 로컬 텍스가 있어서 완벽한 면세 지역은 세 군데다. 어떤 미국 직구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입하더라도 오레곤 배대지를 이용하면 미국 내 세금이 없다. 상품을 따지지 않고 구입처나 받는 데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예외 없이 면제.
왜냐? 완전한 세금 면세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배송이 좀 늦어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항공편 때문에 그래요. 항공편. 오레곤에서 직통으로 한국에 오는 비행기편보다 LA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편이 훨씬 많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항공편이 얼마나 있냐, 그런 차이다. 자, 뉴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뉴저지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뉴저지는 미국 동부에 있는 작은 주고 바로 옆에 뉴욕이 있습니다. 뉴욕 주죠. 그리고 또 옆에 필라델피아도 있고 그리고 델라웨어, 물류창고가 많이 있는 델라웨어와 인접한 공업도시다. 주요 대도시는 트렌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 트렌턴이라는 도시도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에요. 필라델피아와 인접한 도시가 또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동남부 쪽 지역이 델라웨어 강을 중심으로 동남부 쪽, 델라웨어 강을 넘어서서 동남부 쪽 지역이 뉴저지입니다. 그리고 뉴욕에 인접한 뉴욕의 서쪽도 뉴워크라고 해요. 뉴워크 지역도 뉴저지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애틀랜틱 시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규모 관광 휴양지며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시죠? 프린스턴 대학 등 교육기관과 연구기관도 많이 있는 곳이 바로 뉴저지고 1995년에 명명한 한국전쟁 기념 고속도로가 뉴저지 중부 지역을 관통합니다. 길이가 약 240km 정도 되는데 이 고속도로 이름이 한국전쟁 기념 고속도로입니다. 특이하죠? 예. 뉴저지 지역에서는 의류, 신발에 대한 세일즈 텍스가 면제됩니다. 미국의 어떤 사이트에서든 의류와 신발을 구입해서 뉴저지로 보내도 세금이 면제된다. 뉴저지에서 기본 세일즈 텍스가 6에서 7%인데도 의류 신발에는 세금이 없다. 저번에 다뤘던 것처럼 약간 어떤 특정한 신발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습니다. 자, 보죠. 마찬가지로 뉴저지에 전혀 거점이 없이 다른 주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해서 뉴저지로 보내면 미국 내 세금은 면제됩니다. 신발의 경우 일반적인 구두, 운동화에 대해서만 세금이 면제되고 스키부츠, 목욕신발, 볼링화, 골프화, 야구화, 미식, 축구화 등 전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신발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니 주의를 요한다. 델라웨어 지역이 역시 세금, 세일즈 텍스 완전 면제 지역이기 때문에 뉴저지하고 붙어있는 델라웨어로 물건을 보낸 후에 뉴저지를 통해서 배송을 하면 되겠죠. 그 대신에 델라웨어에서 한국으로 직통으로 오는 항공편에 딱 맞아 떨어지면 바로 올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뉴저지로 보내서 뉴저지에서 바로 국제 항공으로 보내는 방식이 된다. 그래서 델라웨어에서 뉴저지로 다시 물건이 와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배송이 좀 늦어질 수 있다. 그래서 뉴저지는 델라웨어, 캘리포니아는 오레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세일즈 텍스를 요약해보자. 지금까지 알아본 것을 요약해보면 구입자의 배송 주소가 어딘지 무관하게 무조건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고 원래 세금이 부과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다른 주에 있으면 세일즈 텍스가 면제되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일즈 텍스 즉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판매세는 미국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고 구입하기 전에는 세일즈 텍스라는 게 붙질 않아요. 한국의 수입관세랑 전혀 관계가 없고요. 국내 세관에서 정한 과세 대상의 경우에는 국내에 들어올 때 세금을 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해외 직구를 하면서 미국 배대지를 선택할 때 다양한 배대지 주소를 입력해 놓고요. 뉴저지, 델라웨어, 오레곤, 캘리포니아 기본 4개는 깔고 가야 됩니다. 장바구니에 담긴 상품을 결제하기 직전 단계까지 진행하면 세금이 어느 정도 붙는지 배송이 얼마인지 표시가 됩니다. 그 내역을 보면서 배송지를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뜨는 배송지, 그 다음에 가장 배송 기간이 짧게 뜨는 배송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다. 그래서 미국 서부 쪽 중심으로는 캘리포니아와 오레곤, 오켈,
오레곤과 캘리포니아의 조합. 미국 동부는 뉴저지와 델라웨어, 뉴델, 줄여서 뉴델의 조합을 활용하면 된다. 그래서 미국은 동부와 서부로 나눠서 두 개의 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완전 면세와 부분 면세를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자, 아마존까지만 다룰게요. 아마존에 대한 어떤 사이트의 정의나 기원이나 역사, 뭐 특징 이런 걸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쿠팡이 아마존을 좀 많이 따라하고 있죠. 아마존 프라임이 쿠팡 와우와 비슷하다.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서 OTT 서비스가 지금 확대되고 있잖아요. 쿠팡 와우도 OTT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뭐 볼만한 건 별로 없습니다. 넷플릭스처럼 어떻게 대단한 많은 방대한 양은 없지만 그래도 쿠팡도 OTT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존이나 쿠팡이나 고객한테 굉장히 유리한 서비스를 하고 있죠. 셀러한테 상당히 불리하다. 쿠팡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아마존도 셀러한테는 굉장히 까다롭고 불리한 그런 스토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쿠팡에서는 우리가 셀러잖아요. 판매자. 근데 아마존에서는 우리가 셀러가 아니라 바이어죠. 고객이죠. 그러니까 아마존 입장에서는 우리가 고객 입장이기 때문에 입장은 좀 다르다. 자, 아마존은 브랜드 상품만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브랜드가 없으면 입점을 못해요. 그래서 아마존에는 글로벌 브랜드부터 유명한 나이키 뭐 이런 글로벌 브랜드부터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브랜드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아마존 제품을 살펴보면요. 특히 글로벌 브랜드가 아닌 제품들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중국 상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브랜드는 브랜드인데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브랜드 이런 것들을 검색해보면 중국 사이트에 1688, 뭐 타오바오, 뭐 알리 뭐 이런 데서 찾아보면요. 있어요. 그리고 더 싸요. 예, 그래서 아마존에 있는 상품들의 의외로 상당수가 중국 제품이다. 그럼 아마존에서 소싱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국 걸 가져오면 되지. 그렇죠. 근데 아마존에서 우리가 소싱을 해서 중국에서 사서 보내도 됩니다. 괜찮아요. 예. 그리고 오히려 아마존에 있는 상세 페이지가 훨씬 더 깔끔해요. 알리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상품을 소싱한 다음에 중국에 있으면 중국에서 구매해서 보내는 방식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마존에서 제품을 소싱할 때 주로 어떤 걸 소싱하냐? 아마존에서도 이제 신제품들이 있어요. 신제품들. 그리고 트렌드에 맞는 상품을 찾는 게 우리 셀러들의 과제다. 그리고 아마존의 상품하고 현지 로컬 사이트, 미국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 간의 가격 비교도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아마존이라는 곳을 통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판매하는 거하고 아마존 통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 차이를 보고 비교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아마존에 들어간 상품은요, 현지 로컬 상품하고 가격 비교를 했을 때 더 싼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쿠팡에서 파는 게 현지 사이트보다 싼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구매 직전에 세일즈 텍스, 세금 여부와 구매 여부라 되어 있나요? 네. 구매 세금 여부, 세금 여부와 배송 조건을 비교하면서 살펴봐야 된다. 자, 그러면 아마존에서 해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지는데 그래도 볼 건 봐야죠. 계속 짧게 여러 번 갈 수는 없잖아요. 오늘 조금만 길게 가겠습니다. 아마존 사이트를 활용하기 바로 직전까지만 오늘 좀 다뤄볼게요. 자, 아마존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 윗부분 제가 이게 좀 잘렸는데, 아무튼 뭐 대충 보세요. 먼저 왼쪽 상단에 있는 배송처를 변경해 줘야 됩니다. 배송지가 한국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한국으로 배송이 가능한 상품만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소 변경을 누르고요. 여기다가 97283을 눌러줍니다. 97283 적용. 계속. 그러면 딜리버리 투 포틀랜드라고 뜨죠.
포틀랜드로 변경되면서 노출되는 상품이 바뀌었죠. 아까랑.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거는 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해서 설정을 해주는 게 가장 좋죠. 아마존에 가입한 후에 배송지 주소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델라웨어, 뉴저지, 캘리포니아, 오레곤에 위치한 배송 대행지를 찾고 그 배송 대행지 주소를 넣어주세요. 일단 어떤 배송 대행지를 찾든 그거는 일단은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송 대행지 대부분 델라웨어, 뉴저지 또는 오레곤 뭐 이런 주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배송 대행지 업체에 배대지 업체에 델라웨어, 뉴저지, 오레곤 뭐 이런 주소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두 개 배대지만 가입하고 거기에 이제 있는 각각의 주소를 입력해 놓으면 되는 거죠. 가급적이면 네 군데 다 해주는 게 좋고요. 그 후에 일단 우리가 구매하려면 카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제할 카드를 등록해 주면 좋습니다. 카드도 한 개만 하지 마시고 한 두 개 정도 해주시는데 아마존 처음에 가입하면 신용카드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주소지는 미국인데 신용카드는 한국이에요. 그렇죠? 신용카드 주소지는 한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존에 가입하면 처음에 막힙니다. 막혀요. 신용카드 등록하면 막혀요. 그래서 신용카드 등록한 후에 이제 아마존에 메일을 보내서 이거는 내 카드가 맞다. 증빙을 해주셔야 돼요. 그 증빙 작업이 끝나면 다시 계정이 열립니다. 한 번씩은 다 겪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다 겪는다 생각하고 등록을 해주시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자, 미국에서 구매 대행할 때 추천드리는 신용카드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롯데 아멕스 스카이 패스 카드입니다. 다른 카드도 많이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카드는 바로 이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멕스 카드가 미국 사이트에서 결제하기 편해요. 자, 연회비는 한 2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한 혜택은 없어요. 국내 결제할 때 1,000원당 1마일리지, 해외 결제할 때 1,000원당 2마일리지가 적립되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카드입니다. 뭐 추가로 뭐 렌터카 40% 할인 최대, 국내 호텔 최대 50% 할인, 뭐 제주 민속촌 박물관 할인, 롯데백화점 5% 할인 쿠폰, 그리고 무료 주차권 제공, 롯데 면세점 5% 할인, 신라 면세점 10에서 15% 현장 할인, 롯데온 최고 5% 할인, 롯데월드 본인 이용권 50% 할인, 롯데시네마 영화표 1,500원 할인, 미스터피자 15% 현장 할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카드 영업사원 같네요. 결론, 연회비 대비해서 마일리지 적립용으로 좋다. 해외 로컬 사이트에서 아멕스 카드로 결제하는 게 수월하다. 일부 비자나 마스터카드 결제 시에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해주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왼쪽 위에 All을 눌러줍니다. All.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샵 바이 데파트먼트라고 있죠. 여기 밑에 CO를 눌러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나왔죠. 자, 이렇게 쭉 나왔죠. 여기 나타나는 목록이 바로 카테고리예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샵 바이 데파트먼트에 있는 CO를 눌러서 나오는 이 항목들이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소싱할 때 첫 번째, 묻지마 카테고리 긁어오기. 위에서부터 하나씩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죠. 자, 옷, 신발, 뭐 주얼리 이런 것들 있죠. 시계.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선택해서 긁어오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와 트렌드에 맞는 키워드를 활용해서 해당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상품을 조회하고 키워드에 맞는 상품부터 긁어오기. 이건 어떻게 하냐? 데이터 랩에서 키워드를 추출하는 거죠. 어떤 게 잘 팔릴까요? 아니, 어떤 게 팔릴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죠. 아마존이든 어디든 우리가 상품을 소싱할 때 무심코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이 상품 먼저 찾아요. 그리고 일단 상품을 이렇게 찾아요.
이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 오 이거 이쁘네. 오 부츠 오 괜찮네. 이거 이쁘네. 이렇게 보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 상품을 긁어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업로드하죠. 예,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또 골라요. 또 밑에 보면 그래? 이 하얀 것도 이쁘네. 또 골라요. 가격은 약 $70. 그러면 한 9만 원 정도 나오겠구나. 10만 원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본단 말이죠. 볼까요? $70 얼마야? $70. 예, 88,900원이네요. 예, 9만 원 맞죠? 예. 그러면 배송비 붙고 뭐 하고 하면 한 15만 원 정도 팔면 되겠다. 이게 대충 이제 나오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막 긁어요. 긁어하고 상품 올립니다. 팔릴까요? 예. 안 팔리죠? 안 팔립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올리셨다면 안 팔리는 게 맞아요. 왜? 내가 봤을 때 괜찮은 상품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괜찮은 상품인지 아닌지 검증도 안 됐어요. 알 수도 없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소싱해야 되냐? 두 번째 말씀드린 방식으로 소싱해야 됩니다. 데이터랩에서 트렌드에 맞는 상품을 찾고 키워드를 뽑아서 해당 키워드에 맞는 상품을 찾는 방식이죠. 저는 그거를 타겟팅 소싱이라고 부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데이터랩에서 트렌드에 맞는 키워드를 뽑는 방법. 이 신발이 여름에 신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즌성이 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털이 있잖아요. 털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시즌성에 맞는 트렌드, 그 상품을 소싱하는 거죠. 그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경우 나중에 차후에 한번 간단하게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마존을 구경해보죠. TV 비디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TV 비디오. 자, TV 비디오로 들어가니까 또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텔레비전, 비디오 플레이어, 블루레이, 홈시어터, DVD 플레이어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거의 쓸 일이 없죠.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서 뭐 IT 상품 같은 경우 잘 아시는 분들은 하고 눈에 딱 보일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결국은 내가 얼마나 찾고 공부하느냐의 차이인데,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은 만능이 돼야 됩니다. 만능이. 옷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예, 어쩔 수 없어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많이 팔리는 상품들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걸 보냐? 바로 이 별 밑에 있는 숫자입니다. 숫자. 예, 이게 일종의 리뷰죠. 판매수라고 보시면 돼요. 9만 개. 엄청나죠? 예, 9만 개. 여러분, 46만 개. 예, 엄청나죠? 애플 TV. 이건 아마 상품은 아닌 것 같고, 예, 19만 9천 개. 예, 이게 뭘까요? 예, 한번 눌러볼까요? 19만 9천이 뭐야? 뭔데 이렇게 많이 팔렸어? 이렇게 보는 거죠. $50. 50달러네? 50달러면 얼마야? 대충. 자, 6만 4천 원. 자, 50달러. 지금 환율이 좀 내려간 편이라. 오늘은 환율이 좀 올랐네요. 아무튼 6만 4천 원 잡고. 예, 이게 뭘까요? 이게. 자, 뭔지 아시겠나요? 예, 파이어 TV 스틱 4K. 예, 스트리밍 우리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어떤 스트리밍을 TV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상품이죠. 예, 이런 식으로 봅니다. 예, 상품을 이렇게 보고, 예, 일단 마음에 드는 거를 초이스를 하고 해당 상품 제목을 긁어요. 자, 이렇게 긁어요. 그 다음에 복사. 그리고 어디로 간다? 네이버로 간다. 그리고 상품 넣고 조회. 자, 그러면 네이버 쇼핑에 관련된 상품이 뜨죠.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이거 64,000원. 근데 얼마? 예. 얼마죠? 상당히 가격에서 힘들죠. 자, 쇼핑.
자, 4K 아마존 파이어 TV 스틱 4K 45,900원? 빅파워네. 아까 분명히 구매할 때 64,000원인데 그것도 배송비가 안 붙은 가격으로. 어때요? 아마존에서 소싱해서 잘 팔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쉽지 않아요. 예, 아무거나 막 긁어다 올려봤자 가격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아마존에서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 비교도 해야 되고, 그리고 배송비도 측정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아마존에서 상품을 좀 찾아보고, 내가 갖고 싶은 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을 먼저 일단 하나 사세요. 사서 내가 설정한 배송 대행지로 물건을 보내요. 그리고 배송 대행지에서 나한테 물건을 보내보세요. 갖고 싶은 거 하나 사셔가지고, 너무 비싼 거 말고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의 가격에 상품을 직접 구매해서 배송 대행지를 통해서 직접 받아보는 경험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배대지랑 이제 다 선정을 했잖아요. 한 상품 한 5개 정도를 장바구니에 담아요. 그리고 배송 주소를 바꿔가면서 세금이 어떻게 붙고 배송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배송지 주소에 따라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꼭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배대지에 도착 후에 예상되는 배송비를 우리는 산출해야 됩니다. 인치 부피와 파운드 무게를 측정해서 가장 높은 수치가 배송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상품 구입비, 배송비를 포함한 금액을 정리해 봅시다. 5개 상품을 리스팅하고 해당 상품의 원가, 그리고 배송비, 그리고 판매 금액 등을 리스팅을 한번 해보시죠. 아마존을 통해서 5가지만 해보세요. 저도 5가지 정도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뽑아본 방식하고 여러분들이 뽑아본 방식하고 맞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현지 로컬 사이트를 좀 몇 개 알려드리고, 뽑아본 5가지 뽑아본 아이템을 어떤 식으로 금액을 뽑았는지, 본인이 직접 뽑은 거하고 비교했을 때 맞는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죠. 네, 이번 영상 2023년도 새해 첫 번째 영상, 조금 길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에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조알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부자 되는 한 해가 되길 다 같이 외치면서 끝내겠습니다. 나는 올해 무조건 9대로 성공한다. 가자! 파이팅! 감사합니다.